숨겨진 진통제 침, 입 구조. 소화는 입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입안은 입안 안뜰과 고유 입안으로 구성된다. 입안 안뜰은 턱뼈와 볼 사이의 공간을 말하고 고유 입안은 치아와 목구멍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입안의 모든 구조물은 서로 협동하여 음식물이 들어오면 씹고, 으깨고, 침을 분비한다. 입안 구조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맛을 분별하기도 어렵다. 잇몸은 소화기 막과 같은 막으로 덮여 있고 치아로 고정되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윗잇몸은 위경과 통하며 위티뼈의 입천장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턱뼈에 있는 아래 잇몸은 대장과 통하며 아래턱뼈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위, 아래턱뼈는 모두 소화기 막과 같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나 대장의 기능 이상이 치아에 나타날 수 있다. 혀는 입안이 구조 중 오장육부의 이상이 바로 반응을 나타내는 곳이다. 혀 뿌리에는 여러 모양의 돌기가 돋아 있는데 돌기 안에는 면역세포들이 있다. 혀 뒤쪽 뿌리에 있는 혀편도는 침이 분비되는 관과 연결되어 정화작용을 돕는다. 입안의 혀편도를 포함한 다른 편도들은 목에서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발대이어 편도고리라 한다. 편도고리는 목구멍 좌우에 있는 구개편도, 위로 연결되는 이관편도, 나비부와 뒤봉수배의 결합부에 있는 인두편도를 말한다. 편도는 림프 조직이다. 입과 코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 소화관 입구에 위치함으로써 세균의 침입이 쉬운 입안의 환경을 보호한다. 편도가 소화기 입구를 지켜주지 못하면 림프구 생산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생물로부터 입안과 소화기를 보호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편도의 염증으로 생기는 편도결석은 입안의 구취의 원인이다. 구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침 성분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는 입안을 아무리 청결히 하여도 결석이 제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발생한다. 편도결석은 편도의 작은 구멍들 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쌀알 크기의 작고 노란 알갱이를 말하는 것으로 편도선염을 앓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편도선염을 앓는 사람들 중 편도가 비대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져 편도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편도제거술을 시술받으면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시술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편도제거술 시술 후 비만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나비뼈와 뒤통수뼈 연접부의 기능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비뼈와 뒤통수뼈에 고정되어 있는 인두수축근은 편도뿐만 아니라 식도와 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편도 제거술로 인해 수술한 부위에 유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대사장애를 일으켜 비만에 걸리기 쉬워진다.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연접 부위에 제한이 오면 편도골이나 침샘의 문제와 함께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은 매일 입안에서 1,500억 개의 세균을 삼킨다고 한다. 최근 사이 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 단백질인 긴기페인이 뇌의 뉴런을 파괴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였다. 또한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입으로 삼켜진 이 균들은 장 점막도 공격하여 장의 기능까지 저하된다고 한다. 이처럼 소화기계는 입안부터 항문까지 구조적으로나 서식하는 세균으로나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천연진통제 오피오르핀. 입안에는 침이 나오는 구멍이 4개 있다. 귀 밀샘에서 분비되는 침으로 위쪽 어금니 양쪽에 구멍이 있다. 혀 말에도 2개의 침구멍이 있다. 하루에 약 1000에서 1500ml 정도 분비되는 침은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치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침에는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라 불리는 오피오르핀이 들어있다. 동양의학에서는 타액도 진액으로 여겨 입안에 고여도 벨지 말고 삼키라고 한다. 침의 성분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량의 무기질도 들어있으며 진통제 성분인 오피오르핀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을 상처가 나면 참을 바르는 행위를 한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비위생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인간은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들은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오키오르핀은 몰편보다 306개 정도 강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한다. 통증이 심하면 이를 악물고 힘을 주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타액을 강하게 분비하여 몸 안에 흡수하기 위한 행동인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오피오르핀은 진통 효과뿐 아니라 항우울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단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단순히 뇌에 당을 주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체내에서 오피오르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항우울 효과가 있는 오피오르핀의 생산을 입안에서 들려주는 방법은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음식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하다기나 침은 뱉지 말고 삼키라는 것. 상처가 나면 환부에 침을 바르는 행동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지만 단순히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행동이었고 행동의 원인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진액이라 말하는 침에는 입 안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을 막기 위해 면역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다. 음식을 삼키다가 깨물어 입안에 상처가 나도 쉽게 낫는 것은 이와 같은 성분에 의한 항균작용 때문이다. 칩에는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뮤신이라는 물질과 소화효소인 알파아밀라아제, 항균물질인 면역글로불린 AIBA, 락토페린, 리조자인과 페톡시다아제가 들어있다. 침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을 통해 우리는 음식이나 공기 중에 있는 감염물질로부터 인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뮤신은 세포 조직의 표면이나 피부 같은 몸의 표면에서 보호작용을 하고 미끈거리고 끈적끈적한 특성이 있어 윤활과 완충작용을 한다. 따라서 침이 없으면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삼키기가 어렵다. 또한 음식을 삼키지나 말을 할 때 침은 입안의 점막이 치아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지켜준다. 입으로 저작 운동을 하면서 아래 턱뼈가 움직이고 이로 인해 귀밑샘이 자극받아 타액이 분비되는 것이다. 귀밀샘에서 분비되는 침은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밀라제이다. 따라서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 먹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씹는 작용을 통해서 위를 운동시키는 효과를 생략하기 때문이다. 위장이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오래 썩어서 아밀라제를 충분히 분비하고 위의 운동을 유발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비장의 액은 옅묽은 침이라 하였다. 귀밑샘은 악관절 앞에 있는 침샘으로 악관절은 인체의 근골격계 균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곳이다. 이는 비장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증심을 잡아주는 장기라고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입안이 건조하다는 것이고 입안에 냄새가 나는 것은 수면 중 침 분비가 되지 않아 입안에서 박테리아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면 중에는 침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침을 많이 흘리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건강의 적신호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침은 계속하여 만들어진다. 분비와 삼킴이 계속 일어나 입안에는 항상 새로운 침으로 채워진다.